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고량주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제가 한번 살짝 부탁드렸는데 오늘은 유사한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인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와인인데요. 연말에는 또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도 많고 하니까 또 분위기 내려고 또 마시고 또 새해 되면 신년 모임 하면 또 빠지지 않는 게 또 이 와인이잖아요. 예. 특히 와인은 요즘 이제 이런 신년 뭐 연말에 많이 접하시는 술인데 요즘은 마트뿐만이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워낙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친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인 하면 뭐 고급 술, 고급 취미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혀 있는데 이미도 좋고요. 그런데 이런 멋진 이미지의 와인이 요즘 사실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와인의 이제 멋진 이미지 뒤에 있는 복잡한 사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들었더니만 술이 국제 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워낙 뒤숭숭하다 보니까 예. 술도 이제 복잡한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프랑스를 굉장히 떨게 한 뉴스인데요. 중국이 유럽 연합에서 들여오는 브랜디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물리려고 하는 이제 반덤핑 조사라는 걸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게 일단 브랜디가 뭐고 또 반덤핑은 뭐냐 하실 수 있는데 네. 브랜디는 이게 별명이 술의 제왕 이렇게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어떤 와인이나 과일즙 같은 걸 증류시켜서 만드는 더 달달한 술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중국 쪽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거 보조금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사 좀 해봐야 되겠어 하는데 사실상 산업계에서는 이거 관세 물리려고 하는 거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무역 장벽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브랜디는 대표적으로 이게 프랑스 술 아닌가요? 맞습니다. 브랜디야 프랑스 술 이렇게 봐도 될 편인데 왜냐하면 EU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서 오는 술의 99% 이상이 프랑스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프랑스를 타깃으로 한 이제 어떤 조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지금 프랑스가 깜짝 놀란 분위기인 거죠. 예. 저희 오늘 주제는 와인이잖아요. 네. 이 와인의 위기와 이 뉴스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와인이 아니라 브랜디잖아요. 브랜디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와인을 농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위스키는 맥주를 증류해서 만드는 술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한 술이다. 음. 그러니까 브랜디의 타격을 입으면 프랑스의 와인 업계가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인 게 브랜디만 문제가 아니라 와인 자체가 굉장한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와인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와인 소비량이 엄청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제 와인 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얼마나 지구인들이 술을 마시냐 예.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와인 소비량이 2017년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7년에는 와인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한 250리터 정도 됐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이게 230억 리터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20억 리터나 줄어들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정체도 아니고 5년 내내 떨어지고 있으니까 업계에서는 아 이거 정말 위기다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정체를 넘어서 하락하고 있지만 와인 산업의 전성기를 꼽으라면 언제를 꼽을까요? 와인 산업 전성기는요 2000년대 들어서 전성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중국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수혜를 봤는데요. 그 전까지는 보통 와인 하면 뭐 유럽, 미국의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서구권에서 마시는 술 같은 느낌이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경제가 성장하고 부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려 13억 당시 중국인들이 와인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프랑스 같은 데서 정말 신났겠죠. 그래서 이런 와인 업계가 전성기를 열었는데 이게 정점을 찍은 게 2007년이었습니다. 네. 2007년 하면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바로 직전 세계 경제가 정말 제일 좋았다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예. 이때 정점을 찍고 꾸준히 정체였다가 10년 만 2017년부터 마침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중국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미국, 영국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와인을 덜 마시고 있어요. 심지어 와인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마저도 이제 와인을 그래요? 안 마신다고 합니다. 예. 와인 업계에서는 정말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국내에서는 오히려 와인 소비를 많이 하고 있나요? 적게 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체감상 요즘 주변에 와인 마시는 분들 많아지던데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이 전성기였어요. 특히 코로나의 최대 수혜를 본 주종이 바로 와인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한국인이 1인당 1년에 보통 와인을 한 0.8병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1인당 1병도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1인당 2.4병, 그러니까 무려 3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홈술 열풍, 즉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인기가 끌면서 나도 분위기 있게 한번 와인 한 잔 해볼까, 이런 취미가 퍼졌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마트는 물론이고 뭐 편의점에도 와인이 막 수십 종씩 들어오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는 와인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문제는 국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작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해 와인 시장이 보통 한 20-30% 정도 축소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워낙 인기가 빠르게 높아졌으니까 그 반작용이기도 한데, 그 사이에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고량주나 예. 또 젊은 층한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위스키 위스키. 같은 게 나오면서 와인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와인의 인기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와인의 인기가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술을 마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술들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건데, 국내의 경우에는 지난해 와인의 인기가 치르들면서 이제 주종이 이제 다른 걸로 인기가 옮겨갔죠. 대표적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하이볼이 유행하면서 이제 위스키 소비량이 확 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맥주도 여전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소비량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술들은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데 와인만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러다 보면 와인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타격이 크겠어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와인 생산국가인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보통 와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 뭐 네. 샴페인 하면 상파뉴, 이런 게 네. 떠오를 정도로 이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이미 만들어둔 와인 수억 리터를 이거를 다시 공업용 알코올로 만들겠다. 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3천억 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비싼 와인을 공업용 알코올로요?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와인을 그냥 공업용 알코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와인이 저장고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이거 팔리지도 않고 보관 비용만 나가니까 시세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 차라리 폐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하면 굉장히 콧대 높고 브랜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굴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쭉 듣고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되면 그냥 포도밭 갈아엎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갈 유행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소비가 꺾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포도 농가 입장에선 이거 해봤자 이제 수지가 안 맞는다 답이 나오니까 실제로 보르도 지방에서도 포도가 밭을 지금 갈아엎고 있습니다. 네. 이제 3분의 1 정도의 농가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나서가지고 우리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좀 이 포도 농사 그만 져라,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이 옛날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참 특이합니다. 원래 술이라는 게 특정한 술을 한번 즐기기 시작하면 이게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주종을 계속 먹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송 중에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소맥. 네. 우리 저기 기자님은 뭐 주로 즐기세요? 저는 뭐 사실 골고루 아, 저 역시 애주가시네요. 그런데 와인도 즐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면 나름대로 와인을 기호식품으로 찾는 사람이 더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들해졌죠? 사실 이제 주류 시장에서 이런 이런 모습은 굉장히 낯선 게, 네. 국내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소주나 맥주 파는 업체들은 경기가 나빠도 잘 나가는 주식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게 가장 큰 원인이 청년층들의 입맛이 변했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와인의 나라인 프랑스에서도 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2014년에는 이 사람들의 한 31%가 술을 고르면 와인을 골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30%를 고른 건데 지금 2021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3%, 훨씬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확 인기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는 와인에 별로 손이 안 간다는 거죠. 대신 그러면 뭐가 인기를 끌었냐 보니까 맥주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인은 잘 안 마시고 맥주나 다른 술로 인기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아,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네요. 이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 습관적으로 즐기는 주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가장 와인의 인기가 시들해졌던 가장 큰 모멘텀은 MZ세대들에 가까운, 즉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술 문화가 좀 바뀐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갑자기 왜 또 와인을 안 마시는 건가요? 제가 그 청년 중에 한 명으로서 주변을 조사를 해봤는데 예. 제가 이제 90년대 생이다 보니까 주변에 또래들과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하는데 네. 왜 그런 거 같냐 얘기를 네. 해봤더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와인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병이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포함해서 요즘에 30대 초반만 해도 굉장히 미혼 1인 가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와인은 예나 지금이나 한 병에 거의 750ml, 굉장히 큰 병이 기준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다른 고도주들은 이제 한번 개봉을 했다가 그냥 닫아 놓으면 품질이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네. 와인은 한 번 개봉을 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술 중에 하나죠. 과실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 입장에서는 한 병을 샀을 때 혼자 다 먹긴 너무 많은 양이고 그거를 닫아 놔서 보관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술이다 보니까 1인 가구의 확산이 굉장히 와인의 인기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실제 와인을 한번 따면 왠지 빨리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실제 뭔가 그 코르크를 다시 막 억지로 넣어가지고 막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보관하기도 힘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1인 가구들 집도 좁은데 이걸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와인 냉장고나 이런 장비도 있긴 하지만 사실 1인 가구들에 들여놓기는 무리잖아요. 가격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런 와인과 관련된 용품들의 가격도 문제입니다. 용품뿐만이 아니라 사실 와인 자체도 상대적으로 여전히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하니까요. 예. 물론 최근에는 수입이 늘면서 뭐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1인 가구, 청년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생각해 봤을 땐 여전히 비싼 술에 속한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예. 또 다른 요인이 이게 특히 식당 같은 데 가서 고를 때 굉장히 체감만 가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른 술에 비해서 이런 외식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을 느끼고 전 세계 어디나 요즘 청년들이 이제 옛날만큼 주머니 사정이 안 되는 건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와인은 통상적으로 언제 먹나 생각을 해보면 파스타집이라든가 스테이크집에 가서 우리 오늘은 와인 하나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와인 가격뿐만 아니라 메인 음식 가격까지 생각해보면 청년들이 즐기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인을 좀 멀리하는 이유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와인의 이미지 자체가 젊은 층과 잘 맞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녁 자리가 전통적으로 기념일, 좋은 날에 떠올리는 멋진 저녁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 힙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어쩌면 부모님 세대쯤의 로망이라고 한다면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캐주얼한 칵테일이나 뭐 맥주를 가볍게 즐기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문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와인이라는 게 일종의 중장년의 취미생활 같이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선 좀 낯설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원래 위스키도 아빠술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맞아요. 하이볼 열풍을 타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변신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와인의 위기를 타게 하려면 이미지 변신 그리고 용량 변화 같은 이런 좀 어렵고 낯선 술의 이미지를 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와인이란 술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았네요. 또 다른 원인 같은 게 더 있을까요? 또 다른 원인이 의외일 수 있는데 중국입니다. 왜요? 제가 시작할 때 중국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사실 어느 뉴스 어느 산업계나 요즘 중국 이슈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예. 특히 와인은 중국이 세계적인 큰 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와인 전성기 이끈 게 중국이었다 보니까 소비량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중국이 옛날처럼 와인에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와인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한데 최근에 중국 내에서 프랑스 와인의 소비량이 5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중국이 프랑스 와인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12% 관세를 물렸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이 워낙 큰 산업이었는데 중국에서 관세를 물리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럼 중국인들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보니까 소비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치명적인 게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중국인들 생각에 이거 너무 돈이 아깝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반도체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쓰자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와인도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와인 굴기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와인 굴기요? 중국산 와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분이 많을 거예요. 전 살다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와인이 만들어졌다고 깜짝 놀랄 텐데 네. 사실 중국 서북부의 닝샤라는 지역에선 지금 닝샤 와인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중국은요 2021년에 이 지역을 세계적인 와인 산지로 만들겠다 선언까지 정부가 했을 정도인데 사실 2010년대 초부터 이 지역에 이제 와이너리가 대규모로 생기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1978년부터 이 지역에서 와인 제조를 시작했다고 해요. 아, 옛날에도 여기서 와인을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워낙 좀 토양이나 기후가 맞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성과에 힘입어 가지고 요즘에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상도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중국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목표가 2035년에는 연간 6억 병,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3조 5천억 원의 와인을 생산하겠다 발표했는데 지금 프랑스 보르도에서 생산하는 게 연간 5억 병이에요. 보르도보다 많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안 그래도 이제 수요가 줄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산까지 해서 중국인이 마시는 와인 중국이 만들겠다 이런 분위기니까 프랑스나 뭐 호주, 뭐 칠레 이런 데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저는 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도 거봉 와인 이런 거 안 될까? 우리나라도 기후가 좀 변한다면은 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뭐 농담을 하긴 했지만 듣고 보니까 문제가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결부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기후 변화도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와인은 굉장히 과실주다 보니까 예. 기후, 온도, 습도 이런 거 굉장히 뭐 예민하게 유명한 술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기후 변화가 워낙 빨리 생기다 보니까 와인 업계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인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생산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와인 생산량이 한 7%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961년 이후에 6년여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60여 년 만에. 예. 그 원인이 이상 기후 때문인데요. 음. 세계적으로 뭐 설이나 폭우, 가뭄 이런 게 워낙 창궐하다 보니까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산하는 농가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기후가 확 금방 변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뭐 캘리포니아, 칠레 이런 지역에서는 포도 재배 시기가 40년 전보다 한 3, 4주 빨라졌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마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잖아요. 예. 근데 마시는 분들 평가가 맛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원래는 화이트 와인은 그러니까 독일이랑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이런 화이트 와인을 많이 재배했는데 네. 기후가 변하니까 여기서 요즘 레드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예. 영국은 지금 샴페인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조금 더 더워지면은 곧 있으면은 북유럽산 와인도 나올 수 있다. 이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스웨덴 와인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캐나다 와인, 뭐 스웨덴 와인 이런 게 나오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저는 사실 와인은 잘 마실 줄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어디서 누가 와인 마시자고 하면 한마디 슬쩍 해야겠는데요. 한 모금 딱 마시고 맛이 변했는데 요즘 기후가 변했다. 딱 그렇게 예민하게 하면 말했죠. 이제 너 좀 아는구나 이런 그쵸. 소리 듣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와인을 통해서 기후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와인, 프랑스의 상황 등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신기반기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